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0라운드 2경기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홍민표 해설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경기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타까운 패배, 2대3 패배가 많았던 SK 앵클인 지난 경기에서 정관장 황진단에게 지난 라운드에 이어서 4대1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네, 사실 이동원 선수가 아주 좋은 판을 역전당하면서 분위기가 안 좋을 만도 했었는데요. 네. 나머지 선수들이 다 잘해주면서 대승을 거뒀고 이제 SK 앵클린도 하위권에서 차츰차츰 중상위권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기세가 아마 남은 그런 상위권 팀들에게 좀 위협을 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혼전의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자, 오늘 경기는 BGF와 한국물가정보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순위표와 함께 오더 확인해 보시죠. 네, BGF 6승 3패를 기록하면서 3위에 자리에 있고요. 한국물가정보는 4승 5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킥스가 아주 좋은 기세로 2위까지 치고 올라왔고 지금 중위권 싸움이 아주 치열하거든요. 지금 SK 앵클린까지 합류를 하면서 오늘 BGF와 한국물가정보 모두 상당히 중요한 한 판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후반기 오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1국 장고입니다. 설현준 선수와 박건호 선수, 상대 전적에서는 설현준 선수가 3대1을 기록하고 있고요. 두 선수 모두 장고가 첫 출전입니다. 네, 지금 두 팀 감독들의 고민이 좀 나타난 느낌인데요. 네. 두 선수 모두 지금 장고로 한번 출격시켜보면서 새로운 좀 돌파구를 찾으려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국 속기입니다. 김승재 선수와 박하민 선수 첫 대결을 펼칩니다. 네, 좀 유연하고 운영 잘하는 그런 두 선수가 만났습니다. 같은 비슷한 기품을 가진 두 선수이기 때문에 먼저 좀 앞서 나가는 쪽이 확실히 유리할 것 같아요. 자, 3국부터는 리턴 매치입니다. 박영훈 선수와 강동윤 선수 많은 판수를 기록하고 있네요. 네, 그동안에 국내 기전 결승 그리고 세계대회 결승 등 굵직굵직한 판도 많았고요. 두 선수 모두 10년 이상 지금 치열하게 싸운 만큼 오늘 대국 역시 아주 좋은 내용의 바둑, 치열한 바둑 내용 기대합니다. 4국 속기 조한승 선수, 허용호 선수 상대 전적에서는 6대4로 조한승 선수가 앞서 있는데요. 전반기에서는 허용호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이대국 역시 이국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유연한 기풍의 바둑 운영을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 대국입니다. 이창석 선수와 신민준 선수 상대 전적에서 2대0 신민준 선수가 앞서 있고요. 전반기에서는 신민준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더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후반기 오더, 전반기에 이은 리턴 매치가 3판이나 있는데요. 모두 한국물가정보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제가 방송 전에 BGF의 김용상 감독님을 잠깐 만나보았는데 이 오더에 대해서 이 리턴 매치에 대해서 좀 재밌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분명히 그 3, 4, 5국의 리턴 매치인데 모두 BGF 쪽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똑같은 오더가 나왔을 때 그래도 저번에 전반기에 졌으니까 후반기에는 좋은 내용 보여주겠지라는 그런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 같아요. 네, 또 이렇게 BGF 김영삼 감독님의 긍정적인 생각이 또 팀에 좋은 기운을 불어넣지 않나 싶은데요. 자, 10라운드 2경기입니다. 한국물가정보와 BGF 팀의 경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3대1로 앞서있지만 마지막 대국에서는 박건호 선수가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2국 속기입니다. 박하민 선수와 김승재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올 초 기세가 상당히 좋았지만 페이스가 다소 좀 떨어졌어요. 그런 떨어진 페이스를 다시 끌어올릴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정훈 선수입니다. 5승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랭킹은 8위에 자리했고요. 최근 5승 5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입단일에 정말 이렇게 꾸준하게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선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롱런을 하고 있는 기사고요. 한국물가정보 이지명, 강동윤 선수입니다. 올 시즌 4승 4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랭킹은 6위에 자리해 있습니다. 자, 최근 성적은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최근 10경기는 좋지 않은데요.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괜찮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작년에 비해 랭킹도 상당히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네. 또 용성전 결승전을 준비하고 있는 강동윤 선수이고요. 네, 아마 오늘 또 KB리그 또 내일 또 결승 무대가 또 있기 때문에 네. 체력적으로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좀 극복을 해 가야 되는 그런 것이 이제 기사들의 뭐 숙명이죠. 네. 아, 요즘에는 뭐 양하점 그리고 이런 식으로 걸쳐 두고 마치 지금 풍차 돌리기 하는 것처럼 네. 계속 양하점 네. 걸치는 모양이 나오고 있는데요. 흙이 한번 이렇게 두니까 받지 않고 백이 이렇게 걸치고 네. 그러자 또 이렇게 걸치자 또 이렇게 걸치고 마치 이게 풍차 돌아가듯이 이렇게 바둑을 네, 정확한 수수는 제가 못 봤지만 뭐 흐름이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네. 요즘은 흑백 관계없이 이 양화점을 두는 포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뭐 또 유행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포석 연구를 인공지능과도 함께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는 모양인가요?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최근 들어 상당히 많이 나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형태가 네. 백이 축이 좋을 때 쓸 수 있는 아. 수법이거든요. 지금 백돌이 이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흙이 방금 이 축을 나갈 수가 없었어요. 네. 네, 축에 물리기 때문에 걸리죠. 이런 경우에 백이 쓸 수 있는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얼핏 보면은 소목에서 백이 한 칸 높은 걸침을 하고 이제 밑으로 붙이는 그 정석 네. 있잖아요. 네네. 그런 형태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그 형태랑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백의 형태가 그 형태보다는 훨씬 더 두텁습니다. 네. 다만 이제 백의 돌이 하나 더 투자가 되어 있는 거죠. 원래는 백돌과 흑돌의 개수가 네. 3개, 4개로 이제 흑돌도 하나 더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5개, 6개, 6개 이제 같습니다. 네. 같기 때문에 백이 더 두터울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이제 백이 벌려둔 수, 그 수로 이제 더 두텁게 이렇게 운영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이 형태 자체는 이제 지금 인공지능 AI 승부의 짙도 약간 백 쪽으로 갔잖아요. AI의 판단은 백이 조금 괜찮다. 네. 그런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아래에서도 똑같은 모양이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 근데 아마 이게 들 수는 있는데 네. 들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는 네. 바둑이 너무 단조로워져서 흑 네. 입장에서 이 덤이 부담스러워요. 이런 아. 포석이 되면. 그래서 강등훈 선수는
귀 쪽을 막아가면서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사실 실리를 좋아하는 또 강동현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 형태가 이제 뭐 백이 두텁다는 평가는 많지만 그래도 귀에 실리는 흙이 가져왔잖아요. 네. 그만큼 뭐 둘 수 있다, 내 스타일대로 이끌 것이다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대국 전에 BGF의 선수들이 검토실에서 이 3-3 침입하는 네. 형태를 연구를 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 대국에서는 이 3-3이 나오진 않았네요. 네, 최근에는 3-3을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처럼 뭐 걸쳐서 두는 진행이 또 많이 나오고 있고요. 물론 3-3 침입은 여전히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 전보다는 조금 줄었어요. 네. 사실 좀 그 바둑 자체가 네. 좀 정형화되는 느낌이 있어서 이게 AI에 좀 의존을 하다 보면은 같은 형태 그리고 비슷한 모양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것이 또 어떻게 보면은 선수들은 이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같이 접목시켜서 할 수밖에 없는데 자칫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조금 이제 재미가 반감될 수 있는 그런 좀 걱정도 있습니다. 네. 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네. 관전하기에는 다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지금 강동현 선수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두 칸을 벌리자 두 가지 정도 작전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 짚어두고 협공을 해서 이 자리를 둘 수 있고 흙의 모양을 정비하는 그런 네. 진행을 그릴 수도 있고요. 뭐 또 하나는 뭐 그냥 이쪽을 압박하는 거죠. 이것은 근데 백도 이제 사실 이 자리가 생각보다 급소 자리예요. 네. 이 자리에 두면은 백의 안형도 생기고 흙의 안형을 빼앗으면서 나와 끊는 것을 또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이 작전보다는 처음 보여드린 그 작전을 쓰지 않을까 네. 예상이 됩니다. 이 아래쪽에 흙의 한 칸 사이에 약점이 신경이 쓰이는 건 아닌가요? 이 약점이요. 네. 네, 분명히 신경이 쓰이죠. 다만 근데 백도 이제 결행하기에는 백에게도 약점이 노출되기 때문에 당장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이 자리를 두고 협공을 했을 때 바로 끊기는 어렵죠. 반대로 끊는 순간에 이 돌이 있는 순간 바로 막혀버려요. 네. 각생 정도 하는 느낌일 것 같습니다. 붙인다든지 네. 막으면 이런 식으로 선수 교환을 하고 살면 네. 이제 흙의 자세가 여기에 틀어막은 자세가 좋아요. 그리고 백은 두 줌 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형태는 흙이 괜찮아 보입니다. 생각보다 지금 타이밍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네요. 그렇네요.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뭔가- 그냥 다가갔네요. 그러니까 생략을 했는데 악수라고 판단한 걸까요? 분명히 글쎄요, 여기를 두고 지금 이런 형태가 된다면 흙 입장에서 불만은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이 교환을 먼저 하고 두면 혹시라도 여기 호구를 친다든지 다른 변화를 그릴까봐 안 둔 의미도 있을 것 같고요. 끊게 되는데 네, 지금 이 백돌은 없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흙은 실리를 가져가고 백은 이쪽 두텀과 이쪽 관통 그런 바꿔치기의 양상인데 그런 진행이 좀 싫었다. 근데 지금 이 타이밍에 갈 수 있는데요. 백이 온전히 받아줄지가 의문이에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날일자로 네. 반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전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흙이 그냥 뭐 늙어두는 거는 계속 밀려서 좀 싱거운 느낌이 있거든요. 글쎄 이런 자리도 베개 권리가 되고 네. 강동원 선수가 그냥 뭐 늘어 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강동윤 선수 제한 시간 모두 사용을 했고요. 초읽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백이 2점이 이렇게 올라와져 있는데요. 그 2점 머리를 젖히면 안 되나요? 젖히는 수요. 뭐 강수죠. 젖힌다면 이제 붙이는 수와 젖히는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젖혀둔다면 여기는 막아야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다면 여기를 나와서 반격을 했을 때 돌려치고 여기를 젖혀 이어버리면 귀가 좀 위태로워집니다. 흙도 얇군요. 네. 실전에서는 여기서 눌러갔고요. 받아주네요. 네, 뭐 박여원 선수 생각은 이제 뭐 별로 싸울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애초에 이렇게 두더라도 받고 뭐 같은 모양을 취할 생각이었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사실 백이 반발을 한다면 여기를 하나 교환하고 이제 넘는다든지 네. 이렇게 되면 흙이 붙여서 두는 진행은 이교환이 돼 있는 만큼 관통을 당하거든요. 두지 않는다면 여전히 약점에 노출되어 있고 이런 반발의 소지가 있었는데 뭐 박영 선수는 지금 이 진행이 충분하다. 네.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네요. 참고도로 환원이 되었고요.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훅으로 지켰습니다. 네, 이 자리는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이 막는 순간 백 못 살아 있어요. 네. 미생이고 흙의 간격도 괜찮고 이 미생이라는 것은 계속 도망가야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공배 같은 자리와 교환된다면 당연히 이득이 되겠고 반대로 이 자리를 뺏기면 이 흙 전체 이 2점이 오히려 반대로 쫓기게 돼요. 그래서 서로 안형의 급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터운 자리였고요. 박여원 선수의 손이 좀 부드럽게 빨리빨리 나오네요. 지금 이런 형태, 이런 류의 바둑을 최근에 많이 연구를 한 것 같고요. 네.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뭐 불만 없다.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흑 입장에서도 두고 싶은 자리는 많죠. 네, 그 수도 상당히 이제 느려 보이지만 두터운 한 수고요. 사실 여기 안걸침도 상당히 두고 싶고 이곳도 다가오고 싶고 사실 여기도 뭐 침투하고 싶고 이제 두고 싶은 네. 자리가 상당히 많은데 뭐 한 수씩 두는 바둑이기 때문에 네. 다 둘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이원 선수가 이렇게 입구자로 받아두었기 때문에 흙도 사실은 지금 안형이 충분하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짚어주신 곳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흙도 못 살아 있다면 우변 쪽으로 향해야 되는 걸까요? 네, 뭐 단순히 밀거나 나리짝도 있고요. 아니면 네. 여기를 다가오고 나서 민다면 그때 한 칸으로 흐름을 네. 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 선택을 하는 것은 보다 더 좀 실리적인 선택이에요. 그리고 여차하면 나중에 백의 안형을 오히려 찔러 들어가겠다. 네. 그런 또 공격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행마를 노렸는데 백이 뜻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행마법이 사실 박영호 선수의 가장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은 강도현 선수의 주문은 여기를 밀어준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흐름을 타겠다라는 건데 네. 네, 그것을 밀기 전에 먼저 물어본 거죠. 젖힌다면 굳이 여기를 밀지 않고 늘어둔다면 머리도 내밀고 연결도 돼요. 여기 밀 때 치받는 순간 여기 이어야 되니까요. 네. 이렇게 둘 생각이었고
지금 는 것은 이 한 방은 당했지만 결국 이 형태를 만들겠다. 강도현 선수의 생각입니다. 백이 먼저 구부린 다음에 붙이면 그때는 흙의 응수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군요. 네. 먼저 이 교환을 하고 나서 붙이면 흙은 늘지 않고 젖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흙을 굴복시켜 놓고 구부려 나갔고요. 자, 지금 백이 양분된 형태거든요. 이 아래쪽과 우변 쪽 어디가 더 약할까요? 글쎄요. 행마 자체는 뭐 이런 데 뛰는 것이 행마로 느껴지거든요. 아. 밀어온다면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죠. 네. 우변 쪽을 먼저 돌봐야 되는 거군요. 네, 이쪽을 미는 행마는 글쎄요. 흙이 이렇게 진출한다면 이쪽 백의 다음 행마가 어렵습니다. 물론 입구자를 두는 순간 살긴 합니다만 이제 한가롭게 이곳을 둘 지금 포석 단계니까 둘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뭐 날일자도 있고 한 칸도 있고 어찌됐건 간에 흙의 돌의 흐름을 이쪽으로 밀게 만들고 머리를 내밀면서 차후에 이곳 침투를 노리는 그런 것이 행마를 한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치열하게 둔다면 당장 보류한 채 이곳을 들어간다든지 오히려 좀 강하게 두는 것도 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강수처럼 느껴지는데요. 네. 아니면 여기 아예 깊숙이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뛴다면 같이 뛰어서 하변에서 완전 전단을 구하는 거죠. 네. 박용훈 선수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렇게 복잡한 선택을 할까요? 뭐 평소 워낙 좀 유연하고 네. 타협을 좋아하고 이제 운영 끝내기 워낙 강하기 때문에 좀 온건한 선택을 많이 하는데요. 네. 글쎄요, 지금 좀 뭔가 길을 모으고 있는 느낌인데요. 지금 강수 한번 둘까 말까 고민하는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둔다면 하변이 되겠죠. 만약에 하변을 둬서 가르고 나간다면 도대체 돌들이 몇 개로 나눠진 건가요? 그렇죠. 이쪽을 갈라버리는 순간에 흙의 돌도 이 돌과 이 돌이 양분이 되고요. 네. 이쪽은 애초에 이제 미생이 되겠죠. 같이 뛰어나가는 순간에 사실 이 돌, 이 두 점도 이제 미생이 됩니다. 네. 역시 이 돌도 미생이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둑이 엄청나게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이런 복잡한 싸움이 박용훈 선수의 이제 주특기는 아니라서 네.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저렇게 갈라간다면 그 실이 엉켰을 때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하잖아요. 마치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가요. 이거는 좀 역시 시간을 지금 네. 거의 4분 가까이 사용을 했어요. 그거는 분명히 이제 강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인데, 네. 박용원 선수도 뭐 이럴 때도 있죠. 근데 네. 언제나 온건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하변에서 이 바둑의 첫 번째 승부처를 맞이하겠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뭐 강도현 선수도 안 나갈 순 없어요. 여기를 붙인다는 것은 불만이고, 입구자로 나가는군요. 이게 조금 더 네. 압박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돌에 대한 행마를 좀 불편하게 하겠다 그런 뜻인데요. 네. 한 칸을 뛴다면 백도 자연스럽게 한 칸을 뛸 수 있으니까. 다만 이것은 뭐 백도 사실은 여차하면 버리는 작전이 있어서. 글쎄요. 단수를 치면요. 네, 이렇게 되고 혹은 늘어야겠죠. 네. 이곳을 붙인다든지 해서 그럼 늘 때 맞고 씌운다든지. 네. 글쎄 여기도 근데 약점이 좀 노출되어서 확실하진 않은데요. 뭔가 버리는 작전을 하나 구사할 수 있었고, 지금의 선택은 무조건 진출하겠다. 네. 그런 선택이네요.
같이 비켜나가고 있습니다. 흑마 자체는 이 자리를 당해서 네. 원래는 둘, 머리를 맞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건데 아마 이렇게 나가려고 둔 것 같진 않습니다. 뭐 끊는다든지 젖힌다든지 하겠다는 뜻인데 네. 네, 보시죠. 두 점머리에 빈 삼각까지 둘 수는 아, 그거 못 떠요. 없죠. 네. 네, 그건 못 듭니다. 여기서 뭐 최소한 젖혀서 뭐 늘게 만들어서 호구를 쳐야지. 여기 머리를 때려야 되는데 네, 고분고분 이 자리를 두는 것은 네, 이러려고 이쪽 침투한 거 아니거든요. 네. 이거는 뭐 흙이 하나, 상당히 활발해지죠. 백은 셋, 우영이 되고요. 다섯, 여섯, 일곱, 끊기는 한이 있더라도 아홉, 백석점을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젖혀야 됩니다. 끊거나 끊는 것은 근데 아마 이쪽 치고 밀었을 때 좀 이쪽 돌이 아, 부담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젖히는 게 나아 보이고요. 강도현 선수는 두 가지 선택이 있을 것 같아요. 뭐 하나는 뭐 늘고 나서 이쪽으로 같이 나오는 이런 선택과 네. 역시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 끊는 선택 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강수는 끊는 수인데요. 30초. 하나, 백도 여기를 끊고 늘었을 때 넷, 다섯, 여섯, 수상전 자체가 여덟, 글쎄 백이 조금 더 유리한 수상전이 아닌가 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이었습니다. 네. 보다 더 두텁게 두네요. 네. 삼국 빅매치 박용훈 선수와 강도윤 선수의 대결 하변에서 접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 (10라운드) 2경기 한국물가정보와 BGF의 대결 삼국 속기대국 보고 계십니다. 전반기에 이은 리턴 매치 강도균 선수와 박영훈 선수의 대결. 네. 하변에서 첫 번째 승부처를 맞이했고 박용 선수가 호구를 칠까 아니면 이렇게 씌울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어요. 호구는 물론 백의 연결이 확실하게 되었지만 흙도 젖히는 자세가 괜찮거든요. 네. 백도 이제 늘어서 두는 이런 진행이 될 텐데 네. 끝없는 공방전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씌우는 수죠. 네. 근데 끊었을 때 백이 잡힐 확률이 높아요. 물론 사석전은 가능하겠지만 네. 이 버려도 되는 돌인지 이제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돌이 잡히는 순간에 사실은 흙이 두텁거든요. 그럼 이 돌도 아, 상당히 좀 위험해져요. 네. 네,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얼마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포위를 하느냐 마느냐 결정을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씌우고 예를 들어서 젖혀 있는 것까지 선수를 하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다 할 수 있으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곳하고 이곳 하면은 언제든지 두면 살 수 있으니까. 네. 기분 같아서는 둘, 포위를 하고 싶은데요. 백이 연결을 해도 그 다음 흙이 젖혀서 뚫고 나오는 자세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아,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것 같네요. 아무래도 요석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시간을 활용하면서 네. 고민을 했었는데 음, 그리고 이 자세가 그래도 호구 자세 상당히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네. 막상 나중에 여길 당하고 나면은 흙도 좀 탄력이 없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같이 또 싸워갈 수 있다. 이제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박영훈 선수도 어, 출기 시작이 되었고요. 타이밍에 아. 먼저 선제 압박을 하네요. 지금이 타이밍인가요? 네, 지금 여기를 뭐 젖혀 달라 이제 그런 거죠. 살기 위해서는 뭐 이런 교환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네. 자연스럽게 찝고 나와서 여전히 못 살아 있거든요.
백 이렇게 호를 친다면 이것도 근데 이곳을 찝히는 순간에 살 수가 없습니다. 10초. 패가 나죠. 둘, 그래서 이런 악수 교환을 좀 먼저 해달라. 네. 이제 강도현 선수의 생각은 그런 것입니다. 그럼 백이 중앙으로 탈출할 수는 없는 건가요? 네, 지금 일단은 중앙 쪽으로 먼저 움직여 보겠죠. 그래서 봉쇄를 한다면 네. 뭐 최소한 이런 식으로 흠집을 만들어 놓고 뭐 최악의 경우 살더라도 나중에 끊어서 반격하는 것을 남겨둘 수가 있잖아요. 네. 뭐 당장 반격을 해도 사실 어려운 싸움이고요. 이제 박영호 선수 생각은 이제 그런 것이고 아마 흑은 이렇게 둬서 방금처럼 약점을 만들어 둔 채 하나, 봉쇄를 하진 않을 겁니다. 넷, 다섯, 날짜로 그렇다면? 두거나 네. 뭐 밀고 한 칸 뛰거나 아, 네. 힘있게 한 번 더 밀어갑니다. 네, 백은 이제 늘어서 줄 수도 있지만 네. 사실은 형태 자체가 젖혀서 끊기는 이 형태가 글쎄요 나빠 보이진 않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느는 순간에는 뭐 이런 형태가 돼요. 이 형태와 아까의 그 형태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여섯, 이러고 사는 순간에 여덟, 나중에 느는 자세가 그래도 괜찮죠. 박영 선수는 느는 수로 선택을 했네요. 이렇게 된다면 뭐 강도현 선수 생각 범위 안에 있는 그림이 됩니다. 네. 네, 띄워두면서 애초에 이곳 봉쇄하는 작전 네, 지금은 성공을 했고요. 박영 선수는 참 이런 10초. 하나, 둘, 셋, 넷, 글쎄 워낙 좀 형태는 좋은 형태는 아니라서 아, 이런 쪽에 약점을 노립니까? 네, 어차피 근데 막혔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둬서 좀 노골적으로 두기에는 흑의 자세가 괜찮아요. 다음에 단수도 있고 젖혀서 나가더라도 네. 뚫을 수는 있는데요. 젖혀 나가기만 하더라도 이 형태를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하나, 이곳과 이곳을 당하면요 끊기는 수가 바로 성립합니다. 여섯, 돌파가 안 되는군요. 아홉, 열. 약간 네 번 백의 억지성 행마네요. 네, 그래서 이 붙이는 행마는 지금은 좀 네. 사용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초읽기는 강두근 선수가 먼저 시작이 되었는데 박영훈 선수가 초읽기 한번 먼저 사용합니다. 자, 우선 포위를 당하니까 약간 답답하긴 한데요. 네, 지금 살기 위해서는 이쪽에 교환이 필요한 것이 네. 그것이 백의 입장에서는 참 괴로운 것이죠. 넷, 다섯, 흑의 의도가 바로 그것이었고요. 안 아, 받았어요. 빼네요. 당장 네. 이수가 생기면은 아까와 같이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호구 쳐도 이쪽 영향을 끼칠 수가 없으니까 진출하면 그만이거든요. 뭐 흑이 막는다면 끼워서 반격을 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이수를 두고 이곳을 받게 만든다면 그때 살겠다. 네. 이제 그것이 박영호 선수의 생각이네요. 넷, 다섯, 여섯, 근데 이거 흑도 젖히고 싶긴 한 모양인데 일단 받아두었습니다. 네. 흑의 보강을 강요시켰고요. 네, 이렇게 된다면 살기 전에 한 이수와 이수의 교환은 네, 백이 조금이나마 이득을 본 것이죠. 네. 강두 선수는 이쪽에 두 턴을 쌓고 나서 이쪽 재차 2차 공격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을 두는 순간 네. 안에서 못 살고요. 여덟, 아홉, 백의 행마가 사실은 좀 까다롭습니다. 바로 약점이 노출되거든요. 그렇다 이런 식으로 가자니 혹시 급소 자리 맞아요. 그리고 여기 당하고 나면은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됩니다. 네. 네, 보다 더 악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젖히는 수보단 느는 수, 네, 느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일곱, 네, 아주 영리한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열. 4번 남았습니다. 네. 강동현 선수도 출기 한번 사용합니다. 젖혀 있는 것은 흙에 호구가 나오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네.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요. 가만히 빠져두었네요. 네, 냉정하고 침착한 네. 네, 한 수로 보여지고요. 강도현 선수는 선제 공격을 가할 것인지 아니면 30초. 하나, 이 두 점에 대한 좀 타겟, 3-3을 둔다든지 붙인다든지 다섯, 여섯, 그런 곳을 두어야 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3-3을 선택했습니다. 공격을 자칫 잘못하는 순간, 이제 후수를 뽑는 순간에는 반대로 이곳을 빼앗기거든요. 그 순간에는 집으로 이제 손실이 크기 때문에 네. 부담을 이제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좌하기를 뺏어 오는 쪽으로 선택을 했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더라도 여덟, 아홉, 하변은 다 깨졌지만 그리고 두 점이 약해졌지만 이쪽 두 텀을 쌓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귀에 실리는 다시 뺏어올 수 있고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대훈 선수는 이 그림이 이 진행이 괜찮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그 판단이 틀린 것 같진 않습니다. 네. AI 승부 예측도 근소하지만 30초. 하나, 흑의 우세를 바라보고 있고요. 넷, 다섯, 여섯, 아, 아래로 젖히는군요. 보통 초반에 3-3이 나왔을 때 진행시키는 것과는 다릅니다. 네, 지금은 조금 특수 상황이라서 네. 그러니까 느는 수는 지금 형태에서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뛰어간다면 배경태가 너무 중복이죠. 네. 그 이수로 젖힐 수는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끊어도 축이기 때문에 30초. 하나, 둘, 끊지도 못하죠. 그때 끊는 순간 젖히는 순간에는 두 점이 위태로워지니까요. 네. 흙은 아래로 둬야 되는데 아홉, 백도 이렇게 늘어야 돼요. 그럼 흙이 반대로 젖혀 있고 이을 때 그때 선수를 뽑고 다른 곳 공격을 한다든지 상변을 들어간다든지 이제 선수를 빼앗기기 때문에 네. 박영호 선수는 지금 선수를 뽑기 위해서 아래쪽으로 젖혀 이은 겁니다. 선우 수 차이가 있군요. 지금 흑이 손을 빼면 위험한 건가요? 아까 그림은 흙이 10집 정도 내고 완벽히 살아있는 형태라면 지금은 손 뺀다면 이런 자리를 맞더라도 좀 괴롭죠. 30초. 하나, 물론 둘,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다섯, 백이 한 번 더 뒀을 때 파괴력은 여덟, 아홉, 아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역시 아프군요. 한 칸 뛰어서 지켰습니다. 네, 지금 사실 두고 싶은 자리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 이 자리 이제 저는 이 자리 둬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뭐 끝내기 같은 느낌이긴 한데 여기 살아둬야지 나중에 흑의 이쪽 약점 등을 노릴 수 있고 넷, 다섯, 일방적인 공격을 안 당해요. 여덟, 아홉, 아, 연결을 했는데요. 거기를 둬야 됩니까? 글쎄요. 단순히 여기 막는 정도였다면 살아두어서 그것은 별다른 위력이 없는데 글쎄요 무엇을 걱정했을까요? 뭐 날일자로 둔다든지 한다면 30초. 하나, 둘, 이곳을 꼬부리고 넷, 다섯, 여섯, 막았을 때 이곳 선수가 듣더라도 아홉, 백은 자체로 안에서 살아있는 형태가 됩니다. 네.
크게 걱정스러운 그림은 안 보였었는데 글쎄요. 그러면 물론 끝내기로는 큰 자리이긴 합니다만 지금 타이밍에 두기엔 좀 한가로운 느낌이 있거든요. 강동현 선수는 뭐 공격도 안 하네요. 집으로 큰 자리 두면서 네. 지금 형세가 괜찮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아래로 젖혔다는 것은 이렇게 단수를 치고 나서 손을 돌리겠다. 근데 상변이 지금 흙에 한 번 더 둔다면 글쎄요, 그 백이 꽤 아픈 자리 같은데 물론 이제 이렇게 두고 나서 살아둔다면 이제 상변 하나만 집중하면 되니까 네. 이제 어찌어찌 타개는 가능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집을 봐야 됩니다. 또 좀 양쪽 귀의 실리가 크기 때문에 이 하변 백진만으로는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네, 박연원 수의 노림은 나중에 이제 찝는 수에 있긴 해요. 이 수를 두는 순간에 그러니까 이으면은 이곳을 둬서 돌파와 이제 끼우는 수를 볼 수 있고요. 그것이 싫어서 이제 뭐 이렇게 호구를 친다면 젖혀서 두는 것과 끊는 수 둘 다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흑의 이 약점 나중에 노려갈 수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쪽 가치가 작아져서 이 수가 없이 잡아낼 수 있었다면 엄청나게 큰 돌인데 네. 나중에 여차하면은 그냥 이렇게 다 맞고 버릴 수도 있어요. 단순히 집으로 그냥 하나, 둘, 20집이 좀 채 안 되거든요. 네. 이미 이 선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흙도 가볍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세번 남았습니다. 자, 강동윤 선수 초읽기 한번 보내면서 두 선수 모두 초읽기 3회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다가간 수는 이제 치중을 노리는 한 수고요. 네. 건너가서 흙을 공격하겠다. 이제 그런 뜻이고 흙이 뭐 받아준다면 네, 늘어서 점점 이쪽 약점을 좀 노려가겠다. 그런 네.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30초. 보통 저런 형태에서는 중앙 입구자로 나가면 보강이 되던데 지금은 그 형태와는 조금 다르네요. 네, 이쪽에 백돌이 있기 때문에요. 네. 백돌이 있다면 입구자로 받아서 그만인데 지금은 백돌이 있기 때문에 입구자로 두더라도 치중이 남아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지키고 싶다면 이렇게 다가와서 지킬 수는 있어요. 당장 치중은 보완한 느낌이 있죠. 치 받고 막아서.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호구로 두었는데 백돌 찝으니까 여전히 남아 있네요. 네, 선수 교환이긴 합니다만 네. 박용원 수의 계산 안에 있었던 교환이고요. 받아두면서 여전히 치중을 노리고 있어요.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은 중앙을 더 중시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약점이 조금 신경이 쓰인다. 네.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달리 두는 행마가 쉽지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입구자를 두는 것은 너무 좀
굴욕적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나중에 네. 막으면 여전히 치중가고 젖히면 못 살아는 형태라서 그럴 바에는 머리를 좀 내밀겠다. 네. 둘, 예치받으면 이렇게 막아서 다섯, 머리를 내밀 수 있거든요. 일곱,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홉, 중앙으로 머리를 내미는 것이 두텁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급한 자리는 10초, 상변 그리고 우변으로 보여져요. 넷, 다섯, 여섯, 두 군데 모두 네. 사실 아홉, 두고 싶은 자리거든요. 상변도 지금 약간 엷은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흙이 쪽으로 들어간다면 네. 이 두 점이 그래도 약하죠. 그리고 단순히 호구를 치더라도 이 자리는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네. 백이 벌려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흙이 두었을 때 백이 엷어지는 30초, 하나, 그런 모습이 있겠고요. 셋, 자, 우변도 아직 백의 다섯, 완성 형태는 아닙니다. 자, 흙이 끊었는데 시간 연장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조금 애매한 것 아, 같아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 수가 네. 지금 전 젖히는 반발을 예상할 수 있었던 한 수인데 근데 이것을 받아두고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아까 같은 이 치중은 없어졌어요. 네. 지금 치중감이 이렇게 막아서 그만이죠. 이교환이 되어 있으니까. 네. 셋, 넷, 다섯, 그렇다는 것은 여섯, 백이 굳이 이교환을 안 할 이유도 없다는 뜻이 되겠네요. 그리고 받고 단수를 치고요. 늘어서 근데 백이 젖히는 교환을 하지 않고 그냥 잡으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흙이 끊어둔 의도가 특별히 있는 건가요? 특별히 있는 건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별 크게 의미는 없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시간 연장책이라고 한다면 뭐 실수가 될 수도 있는 건데 반대로 말하면 이제 유도를 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백이 젖히는 수를요? 네, 끊어서 30초, 젖히는 수를 유도해서 네. 셋, 선수의 약점을 지켜내고 다섯, 그 여섯, 다음에 이제 행마하는 여덟, 아홉, 좀 이게 심리전 같은 건데 아, 이게- 백 입장에서도 흙이 끊었으니까 네, 그냥 잡기보다는 이 젖히는 교환을 왠지 더 하고 싶은. 하고 싶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초고수들의 대결에서도 네. 이런 심리전들이 좀 나와요. 박영 선수 입장에서는 이게 참 젖히고 싶거든요. 네. 그냥 단순한 시간 연장책이 아니라 둘, 강도균 선수가 어떻게 보면 넷, 박윤 선수의 이런 젖히는 수를 유도하는 네. 심리전을 아홉, 좀 기대하고 둔 수가 될 수도 있겠네요. 백이 네, 만약 그렇습니다. 받아주면 똑같은 거고. 네, 아. 이제 고도의 심리 전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런 부분이요. 두 기사의 프로필이 간략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상대 전적에서는 13승 11패 많은 상대의 전적을 기록하고 있고요. 근소하게 강두균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많은 판수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참 굵직굵직한 중요한 무대에서 많이 만났는데요. 일곱, 네, 여덟, 뭐 2013년 원익배 결승이 첫 결승 무대였고 그 당시 강도현 선수가 2대 0으로 승리를 했고요. 네, 두 번째가 더 큰 무대였죠. 그렇습니다. 2016년 2월에 펼쳐진 LG배 결승 그 무대에서 역시 강도현 선수가 2대 1로 네.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만큼 이제 상대 전적은 11승 13패 거의 뭐 비슷하지만 박영호 선수 입장에서는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네요. 넷, 이제 뭐 한두 판 이겨서 갚을 수 없는 빚이 지금 있는 겁니다. 여덟, 아홉, 그리고 큰 승부에서 또 강도현 선수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두 칸을 벌렸고 이건 좀 젖히고 싶은 형태가 됐네요. 그러니까 지금 박용현 선수는 여기 지켜라. 이제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아, 네. 30초. 하나, 둘, 그냥 지키면 무난하긴 한데 넷, 다섯,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젖혀서 여덟, 아홉. 이돌이 있다면 백이 이런 식으로 끊어올 수는 없습니다. 찌르고 끊는 순간에 오히려 백이 역습을 당하죠. 강동원 선수는 뭐 이쪽 지킬 필요 없이 바로 이제 큰 자리를 향하면 된다. 네. 네,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드디어 상변이 두어지는군요. 네. 박용원 선수 입장에서도 나름 노림은 있습니다. 둘, 예, 끊어서 넷, 이렇게 뒤로 받는다면 단수를 치고 일곱, 여덟, 여기까지 선수가 들어요. 아홉. 아, 돌파하는 것이 가능해지고요. 네. 이제 끊었을 때 호구를 친다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수를 치고 쌀 때 늘어서 음, 잡는다면 이렇게 건너가서 나중에 차후에 여기까지 권리가 됩니다. 네. 단수도 권리가 되고 뭐 이쪽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끊어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상당히 큰 끝내기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하귀 쪽으로 밀어갔는데요. 여덟. 네, 우아기 민수는 역시 이돌에 대한 안정을 취함과 동시에 네. 이 전체에 대한 안정을 빼앗는 한 수예요. 그래서 이 수를 둠으로써 일단 흑이 이곳을 갔을 때 압박은 사라졌습니다. 뭐 밀면은 언제든지 살 수 있으니까요. 네. 또 약점이 남아 있었던 부분을 보강을 합니다. 네, 이제 이돌이 오면서 비교적 더 얇아졌으니까 네. 둘, 이제 여기라도 이제 지켜내면서 다섯, 전체적인 두텀을 유지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여덟, 아홉, 열. 또 먼저 손을 빼고 이렇게 큰 자리를 두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받아두면서 두텁게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집균형을 본다면 12, 12에서도 이곳이 20집이 강해요. 20집이 확실히 강하고 여기는 한 10집, 네, 37분 30초. 하나, 확정가로 나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백도 35은 나 있네요. 음, 네, 백의 집도 이제 괜찮게 나 있고 문제는 네. 이제 상변이죠. 상변을 예를 들어서 젖히기만 하더라도 흑집이 10집 이상 늘어납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끊기는 순간에 이돌과 이돌이 또 같이 얇아져요. 아, 그렇네요. 아까 보여주셨던 수순처럼 흙이 젖히고 누르면 좌변의 백돌도 약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좀 기분 나쁘죠, 젖히는 자리. 넷, 지금은 여기 밀었는데 여섯, 이게 여기 받아줄 이유가 없어요. 여덟, 아홉. 네, 지금 젖히는 자리가 상당히 따끔한 자리입니다. 아까 보여주셨을 때도 좋은 자리였지만 지금은 치받는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압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마치 숨통을 조여가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자충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두는 순간에 이 약점이 노출되잖아요. 그것이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지금. 30초. 그리고 그렇다고 여기를 있자니 네. 공세를 당하는 순간 이제 이 빵따냄은 빵따냄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살아내면은 여기만 압박가도 지금 공격 대상이에요. 네. 여기 공격당하는 순간에는 이쪽이 자연스럽게 흙집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박유건 선수는 지금 제가 방금 보여드린 그림대로 가면은 절대 안 되고요. 네. 다른 타겟책을 하나, 찾아야 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까 좌상귀에서 흙
백이 맛을 노릴 수가 있었잖아요. 네. 지금 타이밍에 물어보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건가요? 아, 이곳이요? 네, 네. 이곳은 이렇게 단수치고 늘었을 때 아까는 이쪽 흑돌이 없었기 때문에 뒤로 둔 것이었는데요. 지금은 네. 압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차단하고 이 돌이 없죠. 양쪽을 맛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귀를 네. 살면 변을 잡고. 30초. 당장 지금 그 타이밍을 구하기는 어렵고요. 시간이 없네요. 5, 중앙으로 나갔고요. 7, 8, 9. 네, 나와서 끊는다면 이제 끊는 쪽으로 잡을 거예요. 이쪽 끊으면 여기 잡고 나서 젖혀서 살 거고요. 네. 바깥으로 끊는다면 바깥으로 잡을 겁니다. 이 넉점은 포기하지만 이쪽을 잡아낸다면 역시 끊는 약점을 노려갈 수 있어요.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백은 밀어간 것이고요. 강도훈 선수도 이제 어느 한쪽 끊어서 잡아가는 것은 좀 싱겁다 판단하고 네. 입구자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날짜는 자칫 좀 위험한 한 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젖힘을 당하는 순간에 끊을 수밖에 없을 때 돌파를 하면 30초. 아. 하나, 둘, 막기가 어렵죠. 넷, 다섯, 밀어간다면 네. 곤란할 것 같은데요. 아홉. 젖혔고요. 뒤로 젖히는 것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있겠죠. 있고 나서 이렇게 끊고 나서 끊으면 물론 그 전에 백은 단수를 쳐두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끊을까요? 그냥 끊고 나서 물론 백은 삽니다. 사긴 사는데 네. 이런 교환들을 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귀가 깔끔해졌어요. 그나마 백은 그래도 이쪽을 막았고 이쪽도 살았기 때문에 네. 위안을 삼아야 할까요? 아마 나간다면 바꿔치기를 할 거예요. 이거는 끊고 뚫었을 때 여섯, 나가두고 여덟, 뭐 아홉, 잡는다든지 열. 마지막. 2점으로 키워주셨으니까. 그러면 흑도 수순을 바꿔서 먼저 찌르고 나가면 안 되나요? 이렇게요. 먼저 네. 찌르고 지금은 맞겠죠. 네. 나간다면 뭐 이런 그림이 예상이 됩니다. 아, 근데 이게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쓰면은 또 문제가 생기긴 하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유명한 모양이죠. 네. 시중 가면은 못 살아 있습니다. 여덟, 아홉. 그렇다면 여기 찔러 가는 것도 네,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한 수였습니다. 자, 가만히 이었고요. 이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여드린 참고도로 갈 가능성이 네, 꽤 높아진 것 같고요. 물론 이 수가 아니라면 뭐 조금 더 실리적으로 본다면 이 수인데 이 수는 그래도 관통이 너무 두터워요. 그래서 막았고요. 네. 지금 끊는 것은 이렇게 받을 것 같아요. 그냥요. 2점은 좀 내어주거나 차후에 싸우더라도 이도를 연결시켜두면은 그래도 힘이 생깁니다. 백이. 만약에 끊어서 받는 것은 쳐두고 받는 것은 마지막. 하나, 둘, 여기를 이제 넷, 끊고요. 다섯, 아까는 단수 쳤을 때 있는 교환이 되는데 여덟, 아홉. 지금은 따내버리잖아요. 네. 그럼 백이 더 얇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끊었다면은 잡는 것이 아니라 이쪽 연결을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연결시켜주는 것이 더 싫다고 판단하고 네. 강동현 선수는 뿌리채 끊어갔고요. 그래야 이 상변도를 계속 공격을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끊어갔고요. 네. 이 타이밍에 이런 수 혹시 없을까요? 하나, 둘, 뭔가 가능만 하다면 네. 다섯, 여섯, 뭐 이렇게 둬서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아. 살면은 이제 맛을 남겨둘 수가 있는 마지막 거잖아요. 한번 남았습니다. 이것을 이제 훅으로 친다면 단수 치고 살고요. 이것은 귀의 맛은 못 노리지만 이어서 또 재차 활용하면 충분하고요. 네. 이 호구간이 있는 수면은 귀가 살아버리는 그런 나중에 형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두 선수 모두 마지막 출기입니다. 마지막 하나, 또 가장 강수는 이수인데 넷, 같이 나갔을 때 여섯, 일곱, 단수가 듣거든요. 아, 너무 복잡한데요. 막았고요. 막았어요? 여기서 끊으면 어떡하죠? 늘어야 되잖아요. 네. 여기는. 그러고 이렇게 받으면 그러니까 이 교환도 해줘야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해줘야 살아야 되는데 네. 둘, 뭐 이쪽 악수는 덜 들어갔지만 여기에 끊어졌기 때문에 느는 수가 여덟, 아홉. 가능해지잖아요. 끊었습니다. 글쎄요, 여기가 박용원 선수 생각은 악수 교환하기 싫다 뭐 그런 거였는데 네. 그러니까 두 점이 끊기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거 지켜야죠. 지금은 단순히 이제 이돌 다 완생이면 이런 곳 둬서 둘 필요가 없는데 아직 미생이잖아요. 어차피 이곳을 살리는 순간에 나와서 싸울 거니까 미생이기 때문에 네. 이 한 점 끊고 있는 이 한 점 요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네. 살려둔 것이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백이 좌변을 사는 데까지는 필연의 수순이고요. 이 타이밍에 끄는 것은 항상 저런 수가 등장하면 시간 연장책인 것인지 아니면 고도의 수익인지 네. 헷갈리는데요. 지금은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어차피 흙은 이렇게 받아둘 테고요. 네. 연장책일 가능성이 마지막 높겠군요. 둘, 네, 뭐 어차피 손해는 없으니까 네. 일단 물어보는 거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어디 뭐 어디 두려다가 지금 받은 건가요? 지금 막 잡으러 갈까 하다가 아, 받은 것 같은데 이 잡으러 가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여기 잡아도 네. 이 뒤에 빼앗기고 석점 잡히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아, 혹시 박용원 선수도 심리전 이용한 건 아니겠죠? 네, 뭐. 잘 모르겠습니다. 자, 받아두었고요. 마지막 하나, 변화는 없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보통 그런 어떤 심리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특히 바둑에서 변화가 많고 상대방의 응수타진 안 받아주고 그러니까 시간 연장책을 안 받고 변화를 일으키는 바둑이 가장 많은 선수가 네. 사실 이세돌 구단이에요. 아, 네. 본인도 많이 유도하고 상대방의 시간 연장책을 가장 잘 안 받아줍니다. 네. 하나, 둘, 양쪽 입장을 다 잘 이용을 하는 네. 거군요. 그래서 바둑 자체가 그래서 좀 상당히 재밌는 네. 그런 변화 무쌍한 바둑이 많잖아요.
그런 또 좀 재미있는 내용이 많고 그리고 그런 또 그 동물적인 감각이 네. 정말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죠. 역대 최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대방의 그 실수, 흔들리는 그런 타이밍 캐치가 상당히 강합니다. 네. 그런 승부 감각 이런 것은 마지막 타고 나는 건가요? 아니면은 기사 생활을 오래 하고 승부를 많이 해보면 네. 생기는 것들인가요? 제 개인적으로는 타고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물론 이제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갈 수는 있는데요. 네.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이세돌 구단처럼 그런 승부 감각까지 가지려면 타고나지 않고서는 저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참 승부사에게 필요한 것 중 하나인데요. 네, 마지막 이런 기사들의 방금 말씀하신 동물적인 감각, 이런 승부 호흡 이런 것을 기보로 그냥 놔보기에는 좀 네. 느끼기가 어려워요. 아, 그렇죠. 네. 사실 뭐 이제 예전에는 이제 바둑 TV 자체도 없었고 네. 그런 기사들의 그 승부 호흡을 느낄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네. 참 그런 것들이 상당히 소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연고생 때라든지 이제 프로들의 대국을 기록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다면 네. 꼭 이제 기록을 했었고 둘, 셋, 끝까지 이제 복귀하는 것들 다섯, 네. 여섯,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금처럼 이제 선수들 모습 다 보여주면서 네. TV로 보여주니까 예전만큼은 그렇게 소중함을 못 느끼겠지만 예전엔 그랬습니다. 좀 쉬워졌죠. 바둑 공부하기가. 예전에는 연구생 생활할 때 이제 공부 차원에서 네. 기록을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TV를 보면서 이 선수들이 마지막 돌을 놓을 때의 또 모습, 셋, 네, 또 눈빛, 다섯, 여섯, 이런 대국장의 분위기 모든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좌변은 정리가 되었고요. 자, 이제 상변에서 다시 접전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삼국 속기 잠시 후에 계속 보시겠습니다. (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BGF와 한국물가정보의 10라운드 2경기 3국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마지막 장면이 박영호 선수가 이렇게 붙여간 장면이고요. 늘어서 이제 늦춰두자 단수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어두겠고요. 막아가면서 사실 이도 살리긴 어려워요. 네. 저쳐간다면 살리긴 어려운데 여섯, 뭐 버리더라도 좀 활용을 하고 나서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버리겠다. 네. 네, 그런 생각으로 보여지고요. 두 텀을 쌓으면서 이 엷은 백돌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 두 점이 지금 완벽하게 제압을 안 당했잖아요. 물론 여기는 선수입니다. 받아야 되는데 네. 나중에 한 칸을 뛴다든지 이쪽으로 뛰어도 웬만하면은 끊는 것보단 나가야 돼요. 이제 그 이유는 끊는 것은 되게 단수를 치고 그냥 막아서 버립니다. 네. 버리면 단순히 6집인데 하나, 이쪽 막아간 자세가 어, 이쪽 중앙 쪽에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오히려 백집이 더 많이 날 수도 있을 것 네. 같은데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움직임을 좀 노리고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애초부터 조금 그래도 남아 있었던 뭐이 찝는 수라든지 이런 것들 연계해서 네. 박영호 선수는 중앙 쪽에 노림을 아마 가질 겁니다. 자, 지금 좌변이 단수가 선수로 듣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흑이 치중을 한다면 이 이후 변화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실전에서 자주 나오는 형태니까요. 네. 셋, 외워두셔도 좋습니다. 다섯, 여기를 치중 간다면 보통의 이제 일감이죠. 네. 아홉, 요거를 치고 느는 것은 이렇게 붙여서 그 이후 진행이 안 되죠. 막아도 이렇게 단수로 쳐서 살아 있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여기를 들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띄워두는 것이고요. 뛴다면 이제 백이 버겨치고 단수를 치거나 뭐 맞거나 네. 마지막 살아 있습니다. 둘, 나중에 흙이 끝내기로 수순을 진행시킬 수가 있겠네요. 네. 백이 사석 작전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잡아둘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마지막 이쪽 추가적인 활용을 이제 안 당하니까. 셋, 아, 넷, 다섯, 부분적인 형태로만 보면은 빈삼각으로 두는 게 끝내기로 네. 이득 아닌가요? 그렇죠. 빈사로 둬야 이제 재차 활용을 안 당하는데 상변 쪽에서요. 네. 근데 빈상가로 두면은 중앙 쪽에 활용을 더 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단수로 몰아서 잡는 것이 활용의 여지를 좀 줄이는 의미가 있고요. 네. 자, 이제 이바둑의 승부처 이제 형세 판단을 하고 있을 거예요. 박영 선수가 좋다면 이 정도 선에서 둘 텐데 하나, 둘, 이것으로 여의치 않다면 뭐 찝는 노림을 결행하거나 네. 뭐 움직이거나. 여덟, 아홉, 노림을 결행하려고 하나요? 이 수는 노림 결행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그냥 이런데 아, 들여다보고 이렇게 활용해서 네. 그냥 좀 흙의 효율성을 좀 떨어뜨리겠다. 네. 이제 그런 생각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은 글쎄요, 박영원 선수가 지금의 형세가 네. 마지막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셋, 넷, 방금 보여주신 대로 활용을 하고 나서요. 네, 이 우상 쪽에 2점 단수 치는 것도 선수로 듣잖아요. 이 흑돌 전체를 차단을 해서 몰아갈 수는 없는 건가요? 전체를요. 일단 여기부터 했네요. 이제 네. 여기를 먼저 했다면 또 반발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여차하면 이쪽 찝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곳이 아니라 찝어서 흑의 약점을 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겁나는 싸움이 됐을 텐데 박영 선수는 여기까지도 지금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여기 찌르고 일곱, 이곳 해서 네. 아홉, 이 정도로 처리하더라도 뭐 괜찮다. 그렇게 지금 낙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뭐 여기 이런 네. 곳을 둔다면 아까 잡으러 간다는 게 여기 안 받고 뭐 네. 이런 식으로요. 그 생각도 혹시 해볼 수 있을까요? 너무 위험한 발상일까요? 좀 상당히 터프한 전략으로 보여지는데 뭐 형세가 여의치 않다고 느낀다면 충분히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한 칸을 띄었는데요. 여기서도 흙이 뚫어서 차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간단한데 네. 하지 않는 이유가 아까는 이어서 처리가 되면은 마지막 아, 조금 보여드렸듯이 여기 치중 가면 끝내기가 있어요. 네. 다섯, 근데 흙이 먼저 있게 만든다면 뭐 뛴다든지 해서 깔끔하게 살아있거든요. 백용수가 달라지는군요. 네, 그래서 지금 백도 안 치는 거고 흙도 안 이어주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것이 나중 가면 이쪽이 전장이 상당히 커지면 네. 백은 이쪽 그냥 버리고 이쪽에 집중할 수도 있어요. 그런 또 불안 요소는 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은 나왔는데 마지막 이렇게 쌍랩을 둘, 셋, 쓰거나 넷, 다섯, 뭐 쌍랩이 가장 튼튼하겠죠. 일곱,
여기 써있는 순간에 날일자도 있고요. 보다 더 머리를 내민 쪽으로 선택했는데 이렇게 두더라도 흐름 자체가 네. 이런 데도 있고 사실은 이렇게 되다가 백이 나중에 그냥 여기 늘어버릴 수도 있어요. 단수도 이제는 선수고. 네. 백에게 선택권이 더 생기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그리고 나와 끊는 것은 다섯, 여섯, 일곱, 글쎄요, 여덟, 나와 끊는 거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끊었는데 네. 일단 흑은 이 길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끊고 나서 그 단수 치고 호구는 네. 막아서요. 여기 선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먹여치는 것과 잡는 것이 맛보기가 됩니다. 이제 구부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밀고 이제 막는 것은 역시 붙여서 잡히죠. 잡히는데 막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거 그냥 연결해 버리면 여덟, 축적문 다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박영훈 선수 수익기가 끝났나요? 돌을 짚고 착수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쳐도 가능하겠어요. 네. 단수를 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자, 단수 치고 호구를 쳤을 때 백이 좌변을 살기 전에 흙 전체를 노리는 수를 먼저 둘 수는 없는 건가요? 이쪽 전체인가요? 네. 아니면 좌측에. 좌측이요? 네. 예를 들어서 이 두 점을 포획하기 위해서는 막는 것이 선수가 돼야 됩니다. 네. 그럼 이쪽을 살린다는 얘기죠. 이쪽을 살리고 네. 하나, 잡을 때 여길 잡으러 가는 네. 다섯, 그 그림이 된다면 여덟, 아홉, 예를 들어서 단수 하나. 네. 쳐놓고 단수보다는 그냥 꼬부리는 게 낫나요? 네, 그냥 꼬부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꼬부리고 나서 여기 두는 순간에 네. 살거든요. 네. 이곳을 둬야겠죠. 근데 아까 보여드린 여기 복잡한 이 치중수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 이어요. 건너가는 이어서요. 네. 수상전으로 안 될까요? 하나,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셋, 이 수상전 자체가 다섯, 백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일곱, 이제 여덟, 오공도화 형태죠. 아홉, 건너가거나 끊는 거거나. 지금은 그 그림을 보고 있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 타이밍에 먼저 치중 가는 것이 네. 여기 하나 막아둘까요? 먼저 치중 가는 것이 어렵겠습니다. 네. 이렇게 잡는 것은 바로 공격을 당해서 타이밍이 안 나오는데 마지막 여기서 먼저 가야 될 것 같아요. 셋, 넷, 근데 이 형태가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쵸, 지금은 달리 받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모양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은 좀 달라요. 뭐 넘어가도 안 되고요. 네. 막아도 안 되고. 강동현 선수도 먼저 가야 됩니다. 이 중앙이 상당히 급한데 네. 여기를 잠시 미룬 채 좌변 이 공방에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공배를 큰 의미는 없나요? 네, 거기는 큰 의미가 없고요. 뭐 시전이 정수로 보여집니다. 네. 오히려 이곳이 이제 들을 수는 있는데 듣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급소는 이 자리거든요. 네. 자, 여기서 이수를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강동현 선수. 둘, 셋, 넷, 그러면은 여기를 아예 늘어버리고 일곱, 아,
네, 여기 이거가 이거 공격. 일단 느는 순간에 넉점 잡혔잖아요. 그것을 오히려 맛보기를 할 수도 있고요. 네. 일단 박영호 선수도 여기 후수 뽑으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단순히 이렇게 둬서 뭐 이렇게 처리가 돼서 후수를 뽑는다. 네. 이건 백이 안 돼요. 마지막 음. 하나, 아, 여기서 먼저 백이 아까 그 들여다보는 수, 그 수가 교환이 되면 네, 여덟, 아홉, 장문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요. 네. 아, 지금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붙여서 받으면 물론 이제 들여다보는 수를 이어준다면 조금 장문이 애매해지죠. 네. 그물망이 조금 부실해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씌우는 것은 빠져나갈 수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씌워도 마지막 하나, 늘고요. 둘, 셋, 나간다면 이게 넷, 꽉 못 받잖아요. 네. 여섯, 늦추는 순간에는 이쪽으로 아홉, 나오면 되니까 가능한데요. 아마 여기에 두면은 흑도 뭐 이런 식으로 받을 거예요. 그래서 약점도 지키고 여전히 봉쇄에 노리는. 중요한 것은 지금 좌변인데 네. 백이 이렇게 먹여치고 치는 순간에 바로 이쪽에 손이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백이 결상전을 하려면은 백도 이제 패가 걸려서 네. 마지막 부담이 돼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그수. 네, 그수 뭐 글쎄 여기 쳐버리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보여지거든요. 그 교환이 되면 달라지나요? 글쎄요. 오히려 자충이 되지 않나요? 아닌가요? 마지막 이렇게 두겠다는 생각으로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돌이 생기면 셋, 글쎄 근데 어차피 다섯, 막는 여섯, 순간에는 일곱, 못 살아 있거든요. 네. 아홉, 단수를 치고 아까 같이 둔다면 뭐 어차피 잡힐 일은 없어요. 네. 단수를 치면 잡힐 일은 없는데 네.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거죠, 이 교환들이. 네. 흑은 이쪽을 잡게 되고 백은 잡으러 가려면은 이 전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패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뒤로 이제 굴복을 당하는 순간에 마지막 하나, 둘, 받고 나서 넷, 먼저 두면은 다섯, 여유 있게 살 수가 있죠. 네. 일곱, 여덟, 아홉, 그러니까 백도 승부수를 띄우기 위해서는 늘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흑이 뭐 바로 잡아갈 수도 있고 뭐 붙여서 그래서 뭔가 건드려 볼 수도 있고요. 네. 이 전체까지 잡기에는 쉽진 않을 거예요, 백이. 아, 먼저 아래쪽을 들여다보고 나서 그때 느는 것은 도움이 안 되나요? 마지막 이렇게 두고 네. 붙인 다음에 그때 하나 이런 느는 식으로. 교환까지 다 할까요? 다섯, 여기까지요. 네. 일곱, 근데 물론 이런 생각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대마 올인 그런 작전인데 네. 이것도 늘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런 작전이 지금은 사실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어차피 여길 받아서 승부는 잘 안 되거든요. 네. 각생하고 이곳을 잡히면은 승부가 끝나기 때문에 네. 이제 박용원 선수는 어쩔 수 없이 이쪽 넉점을 제압하고 추가적으로 이쪽 공격하는 마지막 하나,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버겨쳐서 계속 진행을 시키네요. 좌변을 정리할 것 같습니다. 강동 선수는 지금 잡아도 돼요. 어차피 먹여치는 순간 이렇게 되고요. 네. 어차피 패를 하거나 뭐 뒤로 물러서거나 하거든요. 뒤로 물러선다면 있고 나서 있고요. 마지막 그 백이 지금 둘, 수상전 하려면 이렇게 있고 나서 수상전해야 되는데 다섯,
오궁도하긴 합니다만 흑의 뒷공비가 너무 많아요. 땄는데요? 이것은 백이 안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 단수는 쳐놓고요. 안 받으면 이제 이쪽을 두겠죠. 두고 이게 조금 달라진 것이 이거 이게 좀 애매하네요. 이걸 끊는 것은 이 단수 쳐서 나중에 패로 살자고 하는 것이 남아 있고 네. 이렇게 막는 것은 이렇게 쳐서 역시 백이 다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딴 걸로도 써야 돼요. 딴수로. 네. 딴수로 잡았어야 돼요. 백에게 선택권을 준 건데요. 지금 무조건 박영호 선수는 여기 둬야 됩니다. 늘거나 뭐 들여다보거나 네, 다섯, 여섯, 네, 일곱, 둬야 됩니다. 여덟. 지금 이 꽃 받아서는 안 돼요. 지금 못 이겨요. 그러니까 오히려 강대훈 선수가 따낸 수가 약간 실수였어요. 네. 그래도 그나마 기분 좋은 게 나중에 먹여치고 여길 먹여쳐서 아, 뭐 이런 식으로 따내는 것까지 선수로 해서 네. 좀 안녕을 갖출 수는 있겠습니다. 둘, 네, 하지만 여기 백이 다섯, 잡힌 것이 아니라 일곱, 패 맛이 남아있는 만큼 아홉. 반발합니다. 일단 바둑은 오리무중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좀 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백이 네. 받아주는 형태로 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따내는 교환 자체가 받아준다면 득이니까 네. 둔 것인데 여기 악수도 불러오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교환이 되는 순간에 둘, 손을 빼더라도 백이 한 수에 다섯, 잡히지 않아요. 여섯, 네.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막았지만 나중에 단수로 치면 좀 패예요 지금. 네. 뭐 당장 쳐가죠. 패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패를 하는데 이 패 지면은 여전히 여길 당하는 순간에 전체까지는 아니더라도 떨어져요 뒤가. 네. 근데 이렇게 따고 하면은 여기 끝내기 단순하게 한 거예요. 여기만 잡혔어요. 그렇다면 흑이 더 부담이 되는 패인 걸까요? 네. 근데 이 흑이 이기기는 힘들어요. 근데 거의 졌어요 이 패는. 셋, 그렇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여기를 이런데 두는 패감을 써도 따낸다면 잡아도 네. 잊지 않고 치중하면 방금 단수 치고 여기요. 네. 네, 흑이 근데 받을- 꼬부려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백이 단수 치고 흑이 네. 이을 때 네. 지키지 아 않고 여기를요. 네. 둘, 전체를 잡으러 갈 수도 있다. 넷, 다섯, 네, 여섯, 그것까지도 가능하네요. 여덟, 아홉. 그렇다면은 여기 패감 자체가 성립하지가 않네요. 그래서 이쪽을 쓴 건데 받아주더라도 이쪽 패감을 견디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패를 흑이 이기기는 힘들어요, 어차피. 좌변의 크기보다 지금 배기 팩감을 사용하는 그 부분의 크기가 훨씬 더 크죠. 그렇다면 패를 치는 순간 여기만 잡힌 마지막. 꼴이라서 네. 강도현 수가 지금 역전을 당하는 흐름이거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받기 전에 먼저 단수를 칩니다. 네, 어차피 패감은 이쪽에 여유가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흐름이 바뀌었어요. 네. 일단 땁니다. 일단 따고 이런 패감을 쓴다면 마지막. 뭔가 변화를 둘, 쫓는다든지 넷, 글쎄 뭐 변화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 일곱, 여덟.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잊고 나서
이 꽃 팩감을 쓰고 다시 따낸 다음에 만패불청을 하는 거죠. 두 수를 두더라도 안 잡힌다. 이런 팩감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팩감도 크네요. 네. 뭐 악수지만 이런 데도 있고. 네. 지금 여기까지 당해서 이거를 패를 치는 순간에는 마지막 하나, 둘, 그러니까 두면 살긴 하는데 두 줌 내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다섯, 여섯, 일곱,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여기가 근데 있긴 있네요. 이쪽 팩감이 있긴 있네요. 그래서 이쪽 팩감을 쓰고 한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석점을 잡으면 요석이잖아요. 이 넉점 네. 이쪽 대마 이쪽 대마 다 살아오니까 그렇죠. 이곳을 쓰면서 버티겠습니다. 그럼 생각보다 이런 팩감 하나 정도로는 안 되겠어요. 네. 백도 팩감이 많이 나와야지 이 패를 이길 수가 있겠네요. 네. 박영훈 선수가 잠시 자리를 떴고요. 초읽기는 중단이 되겠습니다. 강동현 선수는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냉정하게 판세를 본다면 제가 이쪽 팩감을 좀 관가하고 흙이 좀 많이 대책이 없게 지금 제가 봤었는데 여기 팩감에 그래도 색 팩감 정도 나오겠어요. 그렇다면은 네. 지금의 형세가 꼭 박영훈 선수가 지금 승기를 잡았다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102점을 단수 치는 것은 팩감으로 성립이 될까요? 어떨까요? 근데 여기만 잡아도 이길 것 같아요. 이미 벌어둔 게 많아서 네. 뭐 단수를 치고 저는 흙 입장에서 여기 친다고요? 네. 이것도 팩감이죠. 예. 네. 요소이기 때문에. 예,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돌과 이돌 네. 끊고 있는 이 두 점과 석점은 네. 요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팩감이 이 부분에서만 자체 팩감이 꽤 나오는군요. 네. 근데 이것이 팩감은 맞는데 조금 악수라서 정말 최후에 네. 아껴두었다가 써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네. 그렇다면 이 단수까지 좀 기분을 냈는데 이 한 팩감이 지금 소중한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작용할지 받아야 되고 따게 되고요. 이 전체를 두 수로 잡을 수 있을지 대마라서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고 해소할 때 잡을 수 있다면 사실 승부가 끝인데 좀 비상수단이 있잖아요. 여기서 먹어치고 여기 따고 네. 그리고 이쪽도 막으면 한 집 나고요. 이거는 백이 자신이 없어요. 자, 먼저 미는 팩감을 사용했는데요. 이 정도만 잡아도 백은 이득을 보는 건가요? 이거 잡으면은 백승이죠. 그렇군요. 그건 무조건 받아야 되고요. 여기를 끼우는 것은 또 같이 찔러 들어가서 안 됩니다. 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 다음에 백이 호구를 쳐서 막는 것은 팩감으로 성립이 될까요? 이게 좀 만만치가 않아 보입니다. 이것을 흙은 안 받고 승부를 걸 것 같아요. 네. 백이 이런 것도 해내야 되거든요, 사실. 나중에 흙이 역으로 치받음을 당하면 네. 집이 날 수가 있잖아요. 집이 나니까 이런 것도 해놔야 돼요. 잡으러 가려면. 그리고 여기가 지금 팩감으로 쓰고 있지만 네. 언제든지 흙이 먹여쳐서 이렇게 굴복을 시킬 수 있는 자리고요.
여기서 백이 잡으라고 한다면 이 대마 잡기가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은 것이죠. 마지막 하나, 일단 박영호 선수는 여기 있는 팩감을 쓰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아, 그러니까 따낸다면은 네, 잡고요. 이미 이쪽 많이 벌어뒀기 때문에 이 정도 이득을 본다면 뭐 형세는 봐야겠지만 네. 백이 할만해 보이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네, 그 진행은 넷, 백이 네, 할만합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 거기까지 팩감으로 쓰고요. 이게 흙이 이 팩감을 쓸 때 따고 되게 따잖아요. 팩감을 쓸 때 여기 따버리고요. 네. 이거 딸 때 여기 이어버리고 아, 딸 때 여기서도 잡으러 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 역시 뭐 쉽지만은 않겠습니다만 이것도 이제 잡으러 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쪽으로 투자를 해서 여덟, 아홉, 다시 볼까요? 여기를 이제 베개 따고요. 흙은 이렇게 쓰면은 확실한 팩감인데 이렇게 쓰는 순간에는 안형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전체 네. 대만 잡으러 갔을 때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써야 되고요. 네. 뭐 백이 해소를 한다면 이렇게 단수를 쳐서 회도 안 나고 요속을 잡아요. 네. 여섯, 받아야 되고 여덟, 아홉, 다시 딸 때 입고 나서 아까 여기는 흙이 따게 되겠죠. 네. 해가 해소가 됐고요. 여기서 이렇게 딱 둔다면 이쪽 형태는 아주 깔끔해졌어요. 과연 이쪽 연결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네. 그 승부로 갈 수도 있고요. 먹어쳤고요. 여기서 네, 백의 선택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쵸? 따면은 해소를 하겠다는 거고요. 네, 이으면 반발하지 않고 패를 계속 진행하겠다 이 뜻인데요. 그러니까 있는 것은 아마 딸 때요. 딸 때 이곳 있는 팩감을 쓰겠다는 생각일 거예요. 네. 그리고 따내는 것은 여기 따내면 이어버리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넷, 왠지 여섯, 팩감을 봤을 때 따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아직 반반인가요? 이게 근데 재밌네요. 근데 막상 네. 이게 재밌네요. 이 보시면 아. 따고 네네. 팩감을 써요. 예를 들어서 네. 이걸 써버릴까요? 따고 뭐 이걸 쓸 수도 있고요. 네. 이걸 써볼게요. 여기서 이 팩감 안 받으면 둘, 셋, 또 크게 실리로 득보기 때문에 네. 또 받고 버티고 싶거든요. 그럼 백이 다시 따고 흙이 재차 따거나 끊는 팩감을 쓸 때 네. 사실 끊으면 팩감 더 나와요. 받아야 되면. 네. 그렇네요. 근데 있는 이게 것보다. 얼마나 득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따고 딸 때 이으면 그래도 이교환과 이교환 됐으니까 백이 득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 엄청난 패싸움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게 한 집도 더 득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악수 팩감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애초에 따고 이었다고 본다면 여섯, 생각이었다면 득은 맞습니다. 근데 흙이 손해보기 싫어서 이렇게 따내는 팩감을 쓰면요. 백은 여기서 진키는 것이 아니라 안 받고 해소를 해버려요. 근데 이거 달라진 것이 백이 선패가 됩니다. 선패가 되면은 흙이 다른 곳에 팩감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이것은 흙이 걸려요. 자,
지금 중앙 잡자는 팩감을 사용했는데요. 아, 결국은 이승부로 가네요. 네. 강도현 선수도 해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이렇게 늘어서 잡으러 가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선수고요. 흙은 탈출로가 이곳밖에 없어요. 다른 곳은 탈출할 길이 없고 이쪽밖에 없습니다. 근데 탈출 만약에- 방법이 네. 이렇게 탈출하는 게 좀 나아 보이네요. 이렇게 두고 네. 는다면 막아서 패를 하고요. 자체 패가 많으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파워 잡으러 하려면 파워를 해야 됩니다. 그때 나가면은 그냥 뛴다면 백은 이렇게 찔러서 어. 자충의 여유를 둘 거예요. 네. 이것보다는 여기 자충 차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요. 네. 그러나 흙이 먼저 이렇게 밀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찌른 꼴이 돼서 여기 자충이 더 확실해집니다. 흙이 중앙으로 진출할 때 훨씬 편할 것 같은데요. 네, 단순히 이렇게 갈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 수가 정수입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어차피 잡으러 가야 됩니다. 지금은 집 균형 자체는 무너졌고요. 네. 잡으러 가면서 백이 뭐 이런 곳에 돌이 와서 뭐 있거나 딴에서 득을 보는 상황이 아니라면 단순하게 살려주는 순간에는 네, 백이 이길 길이 없습니다. 네, 박영원 선수도 지금 나가는 순간에 지금 뭐 한 집도 없잖아요. 네. 그 최후에는 이 석점 버리고 잡으러 가는 것도 있어요. 아. 잡았다고 해서 꼭 사는 게 아니거든요. 네. 둘, 그렇다고 뭐 이런 교환을 미리 해둔다면 다섯, 여섯, 일곱, 활용의 여지가 준 만큼 아홉. 백에게 조금 더 압박을 당할 수가 있고요. 확실하게 교환을 먼저 해놓았고요. 네, 먼저 했다는 것은 정말 나중에 석점 버리고 잡으러 올까봐 네. 미리 이제 무겁게 만든 겁니다. 백도 듣는 것이 있지만 흙도 뭐 들여다보는 것 이런 데가 활용이 되기 때문에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단순히 여기 하나 듣는 거 정도로 봉쇄가 되는지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아슬아슬하긴 하거든요. 일곱, 여덟, 이집 아홉. 고 있는다면 아 이거는 뭔가 봉쇄가 쉽지만은 않아 보이네요. 이게 늘고 늘면은 그쵸, 끊어야 되죠. 끊는 순간에 여기를 이렇게 또 받아야 돼요. 네. 그렇다면 여기는 간단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박연 선수가 여기서 묘수가 있어야 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단 그 정도로 네, 물어봤고요. 받아야 돼요, 흙은. 받아야 되고 여기서 활용이 너무 많아서 네. 그 활용을 피해서 잡으러 갈 수 있을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호를 쳐볼까요? 뛴다면 마지막 하나, 둘, 이렇게 막아간다면 넷, 다섯, 이건 또 봉쇄가 될 것 같네요. 일곱, 여덟, 아홉. 이 생각보다 이 후구가 침착한 한 수가 될 수 있습니다. 나래자로 행마한다면 찌르고요. 여기를 들여다보고 아슬아슬한데 이거는 또 하나, 탈출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쌍림을 서서 다섯, 씌울 수가 없잖아요. 일곱, 여덟, 어, 아홉. 한 칸
칸으로 오. 뛰었고요. 한 칸 띄었어요. 지금 마지막까지도 이쪽과 이쪽을 흔들려 했는데 네. 그만큼 지금 확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박영훈 선수가. 네. 붙인다면 이제 늘어야 되거든요. 음, 아, 이 형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여덟, 뭔가 백의 약점이 네.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붙여야 된다면 붙인다면 이제 이곳이 선수니까 끊어버리는 순간에 끊긴 거죠. 네. 근데 이게 그 와중에 희수가 성립합니까? 어. 그러면 맛보기를 볼 수 있나요? 마지막 여기 하나, 2점 단수 치는 게 안 되는 거죠? 다섯, 네, 여기 잡고요. 여섯, 이게 장문이 안 돼요. 나와 끊어서. 네. 아홉, 이 좁은 공간에서의 수기가 생각보다 엄청 난해하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두 선수 모두 이게 지금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흙이 100을 끊어가면서 이제 약점을 만들려면 이렇게 교환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선수로 끊어낸 것이거든요. 네. 여기까지는 충분히 예상이 되는 장면인데 마지막 하나, 지금의 유일하게 약점 찔러갈 수 있는 수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수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게 먼저 끊고 쳐둔다면 이걸 둘 때 여기 하나 쳐둔다면 찔러가는 타이밍이 나올 수가 있네요. 아, 늦춘다면 이거는 이렇게 찝어서 네. 수가 늘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아, 한 점을 밀기 전에 2점 단수를 치는 게 수순이었고요. 이거는 응수를 바꿨는데 결국 환원이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살았어요. 아까처럼 된다면 여기서 띄운다든지 뭐 다른 변화책을 구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두는 것은요. 마지막 하나, 둘, 이렇게 치받기만 하더라도 넷, 다섯, 네, 되게 곤란해요. 네. 지금 쭉 교환도 수고하네요. 네, 생략한 채 치받았는데 이거는 뭔가 베개의 엷음이 드러나는 장면이 됐습니다. 일단은 이곳은 붙였어야 조금 더 버텨. 이것도 근데 그냥 단순 나가도 잘 안 되는 그림이었나요? 어차피 자충이 돼서요. 마지막 하나, 둘, 있고 좀 버텨본다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저는 여기 그냥 뚫고 나가도 안 되네요. 자, 여기서 박영훈 선수가 돌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뭔가 네. 결국에는 이 또 한패가 말을 했잖아요. 여기 단수 안 쳤으면 어땠을까요? 이게 좀 치고 싶은 자리긴 한데 네. 한패가 더 나왔거든요. 그로 인해서 네. 분명 중반에 이쪽에서는 박영훈 선수가 그래도 괜찮은 흐름으로 만들어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공격과 타겟 승부가 되는 순간에 두 선수 모두 사실 주특기는 공격 쪽이 아니라 타겟 쪽이거든요. 네. 잡으러 가는 팩감으로. 이 패도 받아야 돼요. 근데 네. 어차피 여기 안 받고는 이게 쉽지 않을 텐데요. 해소를 한다는 뜻입니까 지금? 네. 아마 이 정도의 바꿔치기라면은 박영훈 선수가 좀 유리한 가운데에서 끝내기가 진행되었을 겁니다. 네.
대마 잡기가 정말 만만치가 않군요. 네, 강동윤 선수 타계에 성공을 했습니다. 한국물가정보의 강동윤 선수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리턴 매치 또다시 승리를 거두면서 선취점을 올렸습니다. 흐름을 잡을 뻔했던 박영훈 선수. 대마를 포획하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강동윤 선수가 박영훈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한국물가정보 1대0 먼저 앞서 나갑니다. 네, 최근에 또 한국물가정보팀이 좀 분위기가 좀 살아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모처럼 네, 강동윤 선수가 좋은 스타트를 보여줬고요. 이 경기도 끝난 것으로 보여지네요. 네, 어떤 선수가? 속기대국 2, 3국이 거의 동시에 종료가 된 것 같습니다. 김승재 선수와 박하민 선수의 대국인데요. 중앙 흑테마가 잡힌 건가요? 김승재 선수의 흑번, 박하민 선수의 100번의 대국이었습니다. 네. 예. 큰 모양이 형성이 되었었는데요. 네. 김승재 선수가 승리를 거뒀네요.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 올해 정말 강력한 신인왕 후보 사실은 지금 경이로운 모습까지 보여줬던 박하민 선수였는데 사실 좀 네. 잔뼈가 굵은 네. 김승재 선수가 지금 잡아냈습니다. 김승재 선수가 무서운 신예 박하민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BGF가 승리를 거두네요. 2, 3국의 결과 1대1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잠시 후 2부에서는 4, 5국 그리고 1국 장고대구 함께 보시겠습니다.